네, 이승조의 진짜 전략 시간입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오늘까지 매수를 해야 합니다. 내일 이제 배당락일인데 과연 배당락일을 전후로 해서 연말 그리고 내년 새해 연초 장세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뭐 지금이 그 대형주로 중심이 자꾸 이동하니까 배당락 이후에 배당부 시세 회복 속도는 전 생각보다 빠를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문제는 연속성 에너지하고 거래대금이 아직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8조가 언제 10조가 되나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대표되는 종목 갖고 한번 그 뿌려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뿌려보냐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점이 언제 들어왔나, 이게 이 기준점을 10월 13일 잡습니다. 12일 13일 2900선. 지수는 11월 말에 2822지만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점 찍고 지금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나왔나, 그 기준점 기준으로 다른 시가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11월 말에 저점 들어온 것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10월 그 IT는 대부분들 10월 중순에 저점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이렇게 녹색 선에 그 100% 이상 올라간 종목이 있고요. 두 달 동안 대표되는 종목들이, 그러면 시가상위는 저는 요 25와 38.1을 여기가 1차 그 뭐라 그럴까요? 여기에서 걸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뚫어줘서 한 61.8이라는 에너지가 이게 이제 LG 이노텍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해서 SK하이닉스가 여기 38 요 정도에 딱 걸려 있거든요. 요 61점 하면 15만 원을 돌파해야 돼요. 근데 요 13만 원과 15만 원, 요 2만 원이 저는 대세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나오나,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기준으로 중저가 옐로칩들은 뭐 61.8에서 100 이거는 많아요. 그런데 대표되는 종목들이 요 25, 38을 이 벽을 어떻게 뚫어주냐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게요. 삼성전자가 25%가 8만 5천 원이고 38%가 9만 5천 원인데, 아직 저는 이 구자는 안 보여요. 대신 8만 2천 원과 8만 5천 원 21% 이것도 일단 배당락 이후에 배당부 시세로 이 가격이 오는데 잘못하면 3, 4개월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네. 이게 빨라져야 시장은 에너지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배당락 이후에 배당부 시대로, 그러니까 저는 배당락에서 7만 9천 원을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빨리 8만 원과 8만 이 에너지가 제2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또 출장을 가서 어디에서 또 무슨 모멘텀을 주느냐, 또 M&A나 콜라보, 어저께 이제 대통령께서 자동차 반도체에서는 콜라보 좀 해라라는, 네. 그게 현실화되는지 보겠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지금 딱 여기 요 사이에 있습니다. 50%가 13만 5천 원이고 38%가 12만 5천 원이니까 요 에너지가 15만 원을 치고 나면 61.8이거든요. 이거 나오려고 그러면 이거는 실적당 갖고 안 돼요. 그러면 다른 호흡에, 그래서 저는 간단히 얘기해서 어느 날 갑자기 블랙록이 옛날 카카오 같이 5%딱 발표하는 그런 네. 끌개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수급으로 뭔가. 예, 네. 예, 그런 끌개가 나오나 한번 들여다 보겠고요. 현대차는 딱 25만 원이 참 중요합니다. 그 부근에 좀 걸려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지금 일단 바닥에선 다 올랐어요. 네. 근데 이게 주도주가 되려고 그러면 뭔가 25, 38, 23만 6천 원과 26 여기서 계속 윗골이 달리거나 저항이 작동하면 이건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밑에 부품단에서 순환만 나오지 대장이 못 치고 나가면 이 벽이 위에 갇혀 있는,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로는 3,100, 200이 아니라 3,050에서 계속 걸리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 같고, 기아는 요게 딱 10만 원입니다. 9만 원과 10만 원. 그러면 지금 딱 8만 원대에서 아직 좀 숨고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직까지 이런 대표성 종목들의 현대모비스는 딱 27만 원과 30만 원 선입니다.
지금 26만 9천 딱 요때 와 있거든요. 네. 요렇게 몇 가지 대표되는 종목들을 딱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아, 저걸 뚫는 에너지가 과연 언제쯤 나올 것인가가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가는데 핵심이겠네요. 그렇죠. 그게 1월 달을 결정하는 뭐 정월 효과니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결정하는 하나의 마디일 것 같고 네. 그래서 오히려 시가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좀 뿌려봤습니다. 이 15개만 우리 대표되는 그래서 연초장에 정월 효과야 1, 4분기 상반기가 좋습니까를 저는 아까 그 벽을 뚫을 거를 좀 역발상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네. 요 제가 파란 색깔 든 종목 갖고 판단할게요. 어. LG화학과 카카오. 제일 못 간 종목인가요? 그리고 또 지금 급락하고 지금 네. 고점 내에 40%, 34% 그러니까 소위 일반 투자자 입장으로는 끔찍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LG화학을 대표성으로 보면 지금 52주 최저가 근처에 있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저는 이 종목이 마치 SK하이닉스 구만전자 급락하는 그 시점의 위치와 비슷하게 공포 때 매수하는 위치가 딱 60만 초입 꽤 살짝 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가 저가의 중심 가격이 83만 원인데 이건 바라지 않고 72만 원과 75만 원 정도 이런 모멘텀이면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됐는데 다른 호흡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화학에도 다른 에너지에 다른 변수가 있어서 이 정도까지 빠질 필요 없어. 더 오르는 에너지. 이거 결정하는 게 1월 달 아닌가. 그래서 네. 저는 일단 가는 건 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벽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률 잘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 갖고 계신 분들은 비율 매도해서 밑에 중소형주나 가벼운 쪽으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섹터로 가고 오히려 LG화학을 들여다보시면서 네. 이게 바닥이 확인되는지 여기서 72만 원과 75만 원까지 에너지가 나오는지 이러면 저는 1, 4분기장 강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네. LG와 카카오 이런 거 갖고 판단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좀 주춤했고 부진했던 쪽이 이제 바닥에 잡고 돌려낼 때의 에너지가 결국 시장 전체에 좀 큰 에너지를 좌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지금 대형주 단에서는 분명 가기는 가지만 속도 조절이라든지 그 폭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종목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단에서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쪽에서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다들 좋다고 눈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네.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0월 13일 기준으로 제가 삼성전자를 일로 놨을 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한 15% 줬다. 그러면 5배 이상 올라간 거. 그러면 대충 한 60에서 100 사이 아니에요. 그거는 매도하십시오. 오히려 요새 뭐 차량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에서 막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히려 그냥 그거 사시면 깨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에서 그냥 걸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에서 제일 해피한 종목이 LG이노텍입니다. 네. 86%예요. 많이 그러면 올랐죠. LG이노텍은 32만 뭐 지금 다들 40만 원 기다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40만 원 가봤자 실질적으로 오히려 이게 40만 원 가는 에너지에 오히려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나 아까 뭐 좀 리포트 나온 KH바텍이나 폴더폰에 뭐 아니면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오히려 저는 이게 요 차이가 배가 나잖아요. 네. DB하이텍 40, 요 DB하이텍이 나왔고 AD 테크놀로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상대 비교 전략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10월 13일 기준으로 상승을 주도한 종목들은 매매하지 맙니다. 무슨 얘기냐? 벌써 100%에서 200%대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이 종목들 구성 보세요. NH박스, 에디슨 EV, 비덴트, 셀바세이, 다날 뭔가 한 회오리가 지난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한 종목인데 그래프를 보시면 급락 요거는 코스피부터 먼저 같이 설명하죠. 네. 여기는 코리아 서킷, 칩셋미디어, LG 이런 종목도 한정기술 나와요. 이것도 매매하지 맙니다. 상대 수익. 그리고 아까 코스닥 종목도 보시면 이런 그래프들이 나옵니다. 부러지죠. 그러니까 이미 한 회오리가 지나간 종목들
NH박스, 에디슨 EV, 위메이드맥스, 비덴트 이런 것들은 내년 저는 6개월 동안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된다. 지금 나오는 네. 정보 갖고 뭐 단기 낙폭 가다 갖고 뭐 이런 거 분석하지 말고 6개월 후에 나오는 데이터 갖고 철저히 분석하자. 그리고 그래서 요게 상징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오른 거와 떨어진 거를 뿌려봤습니다. 네. 글씨가 작지만 저 위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도 지금 하지마 종목들입니다. 뭐 비덴트, 다날, 에디슨 EV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수 영역이거나 오히려 저는 매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중심 기점을 11월 말로 이동해 볼게요. 이게 종합주가 2,822거든요. 네. 상승을 주도한 색깔들이 약간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쪽이냐면 스마트 결제, 스마트 헬스케어 약간 이동하고 요 10에서 20% 단에 있는 종목들 비트컴퓨터, S넷, 미래컴퍼니, 금호소기와 대한이와 롯데케미칼 저는 이쪽 10에서 20% 쪽에서 키 맞추기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을 오히려 상승 파동에서는 체크하겠고 네. 여 밑에 단에 들어온 종목들이 이제 부러지는 종목들이 명단이 나오죠. 위메이드 지수 저점 대비 올랐는데 그동안 급등했던 위메이드 맥스, 위직 스튜디오 뭐 이런 종목 덱스터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는 급락 대상에 들어가는 숏 대상에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도주 판세는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미 그 대장주의 IT는 이제는 뭐라고 그럴까요? 먹는 폭이 계륵 파동 정도로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상대 속도로 오히려 안 올라간 것 중에서 찾아내자 이런 전략이 지금 1, 4분기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이제 중앙선의 윗부분에 있던 그 종목들이 안 오른 종목 안에서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쪽에서의 종목 진단도 주셨고 지금 뉴욕 증시의 흐름도 살펴보면 좀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금 이제 나스닥도 저점을 잡고 랠리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증시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근데 제가 14,800에서 바닥 들어온 것 같다는데 이제 15,700과 16,000이 저항일 것 같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한 네. 6개월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15,80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직전 고점을 바로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한 뭔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거를 제가 항상 테슬라 갖고 보거든요. 우리가 팔자 보면 사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880불, 1,100불에서 1,200불 사이에 트레이딩으로 매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게 뭐 1,300 이게 새롭게 가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이 눌림목을 주는 게 저는 1월에서 3월 코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뭔가 새로운 이 파란 선이 5,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제가 빨간 선이 한 6,500만 원입니다. 네. 요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5,500 깨는 파동으로 가는지 이거를 다시 새롭게 치고 나가는 파동 나오는지 이거 한 최소한 1월 말까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뭐라 그럴까요? 미국 증시는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트레이딩 감각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저는 이 원달러 환율도 아직까지 오리무중이에요. 1,170원 하단, 1,190원 상단. 아예 1,17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건 상승 추세. 그런데 아직도 여기서 좀 불안한 중간에서, 예, 네. 이게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유가라든지 또 이달 말에 끝나는 한미 통화 수합 이후의 상황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아직도 상해가 치고 나가지 못하는 에너지 같아요.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은 배당부 시세는 빨리 회복하는데 갇혀 있네요. 갇혀 있을 것 같아요. 거래 대금도. 그래서 1월 초에 이제 새로운 뭔가 에너지가 저는 아까 LG 화학단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네. 오히려 수소, 건설 이런 쪽 SOC나 이런 쪽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그림이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죠? 네. 1월 5일 날 세스 저는 FOMC 의사록이나 오히려 이 세스 2022에서 여기가 이제 정선 회장님께서 간단히 얘기해서 2족 보행, 4족 보행의
뭔가 시연회라고 프리젠테이션 하는데 그냥 프리젠테이션 아니라 여기서 어떠한 그 에너지가 아까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이런 것들에서 로봇과 관련된 에너지. 로봇은 이미 에너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로봇에도 같이 보여. 산업용 로봇, 수술용 로봇 이렇게 해서 확장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로봇의 전략. 확장. 예, 네. 이게 이제 오히려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네. 디지털 헬스케어 요런 쪽으로 이동해서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나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안 네. 올라간 것 중에 이런 것들입니다. 아우,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여기가 이제 그 미래 수소, 그러니까 콜라보가 이제 현대차하고 삼성하고 뭔가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것들, 자율자동차,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수소 연맹, 그러면 현대로템, 일진다이아, 일진아이소, 효성중공업 계속 빠졌거나 못 오른 종목들 섹터입니다. 네. 이런 것들에서 또 여기에서 이제 칩셋 미디어나 코리아 서킷 같은 에너지가 나오나 보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산업용 그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쪽 그러니까 지금 로보스타라든지 삼성과 연관된 뭔가 어저께는 퍼스텍도 그런 개념으로 저가주에서 급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이나 미래 컴퍼니, 비트 컴퓨터, 네. 플랫폼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포스코 ICT는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입니다. 자동화. 예, 네. 롯데정보통신은 스마트 물류입니다. 네. 이런 것들의 에너지가 나오나 보겠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현대제철, 현대모비스가 이번 세스에서 어떤 에너지가 나와서 그 현대모비스가 이 벽이라고 생각하는 27만 원, 30만 원대를 몸통으로 치고 나가나 그런 거와 또 하나는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시에 이제 KGETX하고 여기는 또 스마트 제조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여기가 이제 그 환경 연결고리, 폐기물 폐기물 쪽이죠. 처리, 네. 그리고 바이오 플라스틱 뭐 여러 가지 연결고리. 근데 주가는 계속 떨어진 종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또 그러니까 45도 떨어졌다가 치고 나가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는 급등한 것보다 다음 순환이 뭘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그 벽을 뚫느냐. 이거를 1월 달 한 달 정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그 뚫는 에너지와 함께 지금은 일단 거래 대금도 그렇고 좀 갇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급등한 종목보다는 덜 오른 종목 안에서의 상대 속도, 상대 에너지를 보고 또 종목들을 꼽아 주신 만큼 이런 미래 주도주 먹거리 산업에 대한 종목들 또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